본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신연예인지옥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대대이고 666 부대의 배경이 된다. 70% 정도의 사실과 30% 정도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나는 98년 5월 군번이다. 지금이야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지만 당시의 군 복무 기간은 26개월. 2년하고도 2개월을 더한다. 이게 졸라 짜증나는 게 유격과 혹한기를 3번 뛰는 군번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 혹한기를 2번, 유격 2번을 뛰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다. 우리 중대 인원은 140명 남짓. 3월부터 10월에 걸쳐 4차로 인원을 나눠 유격을 보냈다. 보급계가 이사종 창고에서 민문이 CS복을 꺼내왔다. 신교대에서 입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CS복이다. 하이바에 외피를 벗겼다. 그리고 턱끈에 붕대를 감고 반창고로 칭칭 감는다. 하지만 절대로 두껍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붕대의 두께가 곧 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상병 2호봉인 나는 아주 얇게 감았다. 이번에 입소하는 유격 인원은 36명. 1번이 가장 최고참이고 36번이 막내다. 내 번호는 24번. 유격 첫날, 유격장까지 행군으로 이동을 했다. 계절은 6월. 강원도는 계절이 2개밖에 없다. 여름 아니면 겨울. 벌써 한여름이다. 그래도 행군은 비교적 쉽다. 무더위와 20kg의 군장을 견디며 그냥 걸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격장에 도착했다. 703 특공대, 가리산 유격대라 불리는 곳, 꽤 악명이 높은 곳이다. 조교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일제히 박수를 쳤다. 마치 이제 너희들은 엿됐다고 선언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병장의 훈련병, 아니 교육생, 아니 올빼미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 대대 인원 외에도 다른 대대의 올빼미들도 함께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다. 반갑다. 나는 너희들 4박 5일간 교육시킬 교관이다. 앞으로 대답을 할 때는 악으로 대신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얼빠진 좌측 골대 찍고 우측 의무차랑 찍고 선착순 15명! 뭐합니까? 뜁니다!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뜁니다! 일단 돌린다.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여러 번 선착순을 돌린다. 힘들어서 낙오한 병사는 바로 열의 교육을 받는다. 열의 교육은 말만 교육이지 그냥 기합이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똑바로 안 합니까?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행군으로 지쳐있던 올빼미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연병장 선착순으로 파김치가 된다. 그러면 워밍업이 끝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PT 체조를 배울 준비가 됐다. 자, 이제부터 PT 체조를 실시하겠다. PT 체조는 너희들이 유격 훈련을 할 때 혹시라도 몸이 덜 풀려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체조다. 그렇기 때문에 FM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나? 저 말은 구라다. 유격장에서의 PT 체조는 체조를 빙자한 가혹행위다. 숙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여준다. 솔직히 멋지긴 하다. 하지만 저놈도 우리만큼 PT 체조를 많이 시키면 분명히 열애할 것이다. 교관은 최초 4회를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다. 무조건 20회 이상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구호. 무조건 반복구호는 나온다. 아니, 반복구호가 나오지 않으면 목소리가 작다는 꼬투리를 잡아 선착순 돌릴 것이다. 이건 유격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교관들의 국룰이다. 내가 전에 면제받지 못한 자에서도 다뤘지만 유격훈련의 목적은 내가 적에게 포로로 잡혀 온갖 모진 고문을 받고 모든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마지막 불굴의 의지로 온갖 장애물을 넘어 탈출하는 것이다. 교관의 말처럼 PT 체조의 목적은 부상 방지 따위가 절대 아니다. 우리들을 고문할 수는 없으니 체조라는 그럴싸한 명목 하에 가혹하게 조지기 위한 것이 바로 PT 체조라고 보면 된다. PT 체조는 1번 높이뛰기부터 14번 팔동작 몸통 받쳐까지 있는데 주로 8번 온몸 비틀기와 11번 쪼그려 뛰기를 가장 많이 시켰다. 당연히 이 8번과 11번에서 열의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머리 듭니다. 다리 펴니다. PT 8번은 내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깨달음을 주었다. 24번 올빼미 열애! 24번 올빼미 열애! 열애는 말 그대로 따로 빠져서 별도로 기합을 받는 것이다. 열애 장소에는 이미 여러 명의 올빼미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나도 합류했다. 그리고 열심히 굴렀다. 교관과 조교는 우리들의 고통스러움을 즐기는 듯하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훈련을 더 잘 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걸 바로 캐치했다. PT 체조를 할 때
동작을 철저하게 하기 힘들면 최대한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열애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게 계속되는 PT 체조. 수없이 연병장 뺑뺑이를 돌고 구르다 보면 어느새 CS복은 연병장의 흙을 잔뜩 머금게 된다. 입속에서 계속 흙이 씹혔다. 그렇게 체력이 고갈되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흐느적거린다. 아니, 흐느적거리게 된다. 차라리 PT 체조보다 열애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 PT 체조는 오후 일과 동안 계속됐다. 그렇게 행군과 PT 체조로 유격의 첫날은 마무리된다. 와, 이걸 나흘 동안 한다고? 차라리 날 죽여라. 다리가 후들거린다. 한번 앉아있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버거울 정도로 체력은 방전되었다. 다행히도 고참들이 후임들을 갈구지 않는다. 모두가 힘들기에 네모 텐트에서만큼은 터치를 하지 않는 것. 시 아니라 그들 또한 갈굴 체력이 없기 때문이다. 입었던 CS복은 대충 물에 휘휘 돌려서 빨랫줄에 널어놓았다. 잘 빨아봤자 어차피 내일 똑같이 더러워질 게 뻔하기 때문에 구태여 빨지 않았다. 아니, 빨 체력이 없었다. 야, 정말이야? 아, 진짜 어쩐지. 정말입니다. 이번에 같이 입수한 놈들 중에 신교대 동기가 있어서 확인했지 말입니다. 아, 젠장. 어쩐지 작년보다 더 독하게 걸린다 싶더니, 아우. 헐, 이번에 헌병대랑 함께 입소했다고? 헌병과 유격 조교들은 사이가 좋지 않다. 휴가 나온 유격 조교를 알아본 헌병이 앙심을 품고 꼬투리를 과하게 잡아 징계를 받게 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헌병대가 유격대에 입소하면 엄청 가열차게 굴린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딱 그 꼴이다. 2일차. 6월의 강원도는 이미 한여름이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렀다. 정말 날씨가 습했다. 본격적인 유격 장애물 교장은 산속에 있다. 산악구보로 장애물 교장까지 이동했다. 산악구보는 정말 힘들다. 열애라도 될 수 있었던 PT 체조보다 요령을 피울 수 없는 산악구보가 더 힘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처지면 오리걸음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게 더 힘들다. 교장에 도착하면 숨 돌릴 틈 따윈 주지 않고 무조건 PT다. 조교의 시범을 잠시 보고 장애물 타기를 했다. 장애물 타는 올빼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PT다. 유격의 대부분은 PT다. 그냥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본다. 조교들은 연신 소리를 지른다. 이 자식들은 코스를 이동할 때 결코 그냥 가는 일이 없다.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 포복으로 산길을 기어가다가 바로 옆에 있는 흙먼지 묻은 산딸기를 따먹었던 그 기억. 최고의 산딸기 맛이다. 그때였다. 미쳤냐? 돌았어? 우리와 함께 유격을 하던 본부중대 아저씨가 자기네 소대장에게 두드려 맞고 있었다. 본부중대 아저씨는 병장, 자신을 굴리던 조교는 일병인가 그랬다. 너무 굴리니까 더운 날씨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욕을 했다고 한다. 욕을 들은 조교는 교관에게 즉시 보고를 했고 교관이 빡쳐서 조치를 취하려는 그 순간 본부중대 소대장이 먼저 두들겨 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관이 오히려 그 소대장을 말리는 모습이 연출된다. 다시는 개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한 끝에 본부중대 아저씨는 퇴교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유격장에서는 아무리 조교의 계급이 낮아도 절대 개기지 말아야 한다. 3일째, 비가 내린다. 더운 날 유격을 받다 보니 너무 더워서 차라리 비가 내렸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장애물 및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오전은 무조건 PT 체조다. 비가 계속 내렸다. 그리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그나마 PT보다 편했던 열애가 이제는 PT보다 더 빡세게 변했다. CS복과 전투화의 진흙이 엉겨붙어 천근만근이다. 전투화 속의 발은 물집이 터지고 난리 났다. 오후에는 화생방을 했다. 와, 신교대 화생방 이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역같음. 비오는 날 화생방의 CS탄의 내음새는 더욱더 찐하게 느껴졌다. 조교 이 자식들, 캡슐을 도대체 몇 개나 깐 거야. 젠장. 사실 화생방만으로도 한 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썰을 풀 수 있지만 지겨울 수 있으니 참겠다. 더디지만 시간은 무조건 간다. 4일째. 조금 훈련이 편해졌다. 조교들도 처음처럼 막 굴리지는 않았다. 가끔은 이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 어두워지자 극기 훈련을 했다. 극기 훈련은 사실 별거 없다. 그냥 산길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된다. 중간중간 조교들이 분장하고 놀라게 하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고 재밌었다. 마지막 날, 오전 훈련이 끝나면 퇴소다. 조교 중 제일 짬 많은 놈이 입을 열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굴려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제대로 굴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교관님에게 작살납니다. 우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놈들도 각 부대에서 차출되어 온 녀석들.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행군하며 자대로 복귀했다. 보통 군대 훈련의 양대 산맥으로 혹한기와 유격을 비교하곤 한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짬이 없을 때는 유격이 좀 더 낫다. 왜냐면 조교들이 짬에 상관없이 똑같이 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짬이 있을 때는 유격이 좀 더 힘들었다. 나보다 짬이 안 되는 조교놈들 밑에서 굴러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간 유격에서 나는 2번을 달고 갔다. 젠장, 저녁 한 달 남기고 이게 뭔... 중대장이 짤없이 가라고 등 떠밀었다. 아 젠장. 그렇게 말년에 유격을 띄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산악구보 할 때 뺑기를 썼다. 입에 개거품을 물고 탈진한 듯 쓰러진 것이다. 예전에 고참 중에 간질 고참이 있었다. 그 고참이 쓰러져서 발작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어서 최대한 고증해 보았다. 물론 나쁜 거 안다. 하지만 진짜 산악행군하다가 돼질 것 같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진짜 조교가 속았다. 뒤따라오던 소대장과 중대장도 속았다. 예전 중대 폭파 때 바뀐 중대장은 장기를 꿈꾸는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다. 혹시라도 저녁 한 달 남긴 말년이 잘못된다면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중대장이 엄청나게 걱정했다. 야, 괜찮아? 야, 더 누워있어. 야, 일어나지 마.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중대장에게 진정한 병사로 각인되는 순간이다. 나의 이 뺑기 연기는 귀중한 경험이 되어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사용된다. 그렇다. 연예인지옥 유격편에 쓰였던 바로 그 장면. 군대에서의 유격과 혹한기는 우리 예비역들의 평생 안주감이다. 이걸 보는 시청자 중에 나보다 더 빡세게 구른 선배님, 유격 교관 및 조교 출신, 유격은 한 번도 안 뛴 억세게 운 좋은 럭키가이도 있을 것을 잘 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유격 생활을 마음껏 써주길 바란다.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유격 경험을 경청하겠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